한 미국 여성이 무작위로 다트를 던져 여행지를 선택했는데 그 결과 두 나라, 한국과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행지 선택부터 특별한 그녀의 여정은 놀랍게도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을 모두 안겨주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여행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해외여행을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랄까, 미국이 워낙 땅도 크고 안에서만 여행해도 충분히 볼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이건 조금 자만심일 수도 있지만 미국보다 좋은 나라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 외국을 굳이 경험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거죠. 솔직히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니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꿨거든요. 그러다가 제 인생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친구 몇 명이 국제 결혼을 해서 유럽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덕분에 저도 유럽의 몇몇 나라에 방문할 기회가 생겼죠.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같은 백인이라고 해도 유럽의 나라들은 정말 문화가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심지어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미국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넓은 세상에 내가 모르는 문화가 너무 많구나 싶더라고요. 미국 말고 다른 문화도 꼭 경험해봐야겠다. 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어요. 저는 뉴욕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매일 아침 똑같은 지하철을 타고 반복되는 출근길, 끝없이 쏟아지는 업무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 내 인생에 뭔가 색다른 변화가 필요해. 그래서 마음먹었어요. 이번엔 혼자서 제대로 된 해외여행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혼자 여행한다는 건 좀 무섭기도 했어요. 누구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전부 혼자 책임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두려움보다도 새로운 모험에 대한 설렘이 더 컸어요. 내 안에 뭔가가 외치고 있었죠.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해볼 수 있겠어? 그리고 제가 여행지를 정하는 방법은 조금 특별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다트를 던져서 결정했거든요. 그 순간의 긴장감이란 제가 다트를 던질 때마다 내 다트가 어디로 향할까? 라는 기대감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였죠. 결과는 첫 번째 다트는 한국, 그리고 두 번째 다트는 중국에 꽂혔어요. 솔직히 이 두 나라 모두 제가 전혀 가본 적도 없고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더 흥미진진했죠. 도대체 이 두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라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설렜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혼자 가는 건 위험하지 않겠어? 라는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었죠. 특히 아시아로 간다고 하니 걱정은 더 커졌어요. 아시아는 유럽보다 더 힘들걸? 영어가 잘 안 통해서 여행하기 어려울 거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시아 문화를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아시아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보를 찾아볼 때 유튜브를 많이 참고했어요. 중국의 화려한 음식 영상들은 정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길거리 음식부터 고급 레스토랑 음식까지 너무 다양하고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금성과 만리장성 같은 유서 깊은 건물들과 유적지를 보며 여기는 정말 역사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금성의 웅장한 모습은 단순히 큰 건축물이라는 걸 넘어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중국의 황제 문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만리장성. 그 길고도 험난한 성벽을 직접 걸어보면서 이런 건축물을 만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또
중국은 워낙 나라가 넓고 인구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많으면 여행 중에 도움이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길을 몰라도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죠. 사실 중국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 영상도 많이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음식 문화를 다룬 영상들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음식이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하나의 문화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비빔밥처럼 여러 재료가 어우러진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것 이상으로 한국의 조화로운 정신을 느낄 수 있게 해줬어요. 또 삼겹살을 먹는 모습이 나오는데 고기를 굽는 과정이나 쌈을 싸먹는 방식이 마치 작은 의식처럼 보였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는 시간 자체를 즐기고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교감을 소중히 여긴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길거리 음식 영상들도 흥미로웠어요. 떡볶이나 호떡 같은 간식들을 손쉽게 사 먹는 모습이 참 재미있어 보였어요. 특히 밤에 열린 야시장 풍경은 마치 축제 같았죠. 그런 곳에서 음식 하나를 사 먹으면서 현지 사람들 속에서 한국의 일상적인 삶을 체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음식 영상에서 느껴진 건 단순히 맛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음식이 가진 의미와 분위기였어요. 한국에서는 음식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중요한 매개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문화를 직접 느껴보고 싶어졌죠. 그리고 한국의 도시 풍경, 특히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보며 마음이 설렜어요. 한강을 따라 펼쳐진 불빛들과 밤에 빛나는 서울타워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또 경복궁 같은 전통적인 건물과 현대적인 도시가 어우러진 모습은 이런 조화를 실제로 경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어요. 한국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체계적이고 안전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기대감이 커졌어요. 사람들도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길을 몰라도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꼭 친절하게 알려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한국은 교통이 정말 잘 돼 있어서 지하철만 타도 웬만한 곳은 다 갈 수 있다는 정보를 보고 여행이 훨씬 수월할 거라는 기대도 했죠. 이 모든 걸 생각하니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여행하기 편한 곳이 아니라 정말 특별하고 독특한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휴가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한국으로 먼저 떠났어요. 사실 여행 일정을 짜면서 고민을 좀 했는데 한국은 비교적 짧게, 반면 중국은 조금 더 길게 잡기로 했죠. 이유는 간단했어요. 한국은 땅덩어리가 작으니까 적은 시간에도 충분히 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반면에 중국은 워낙 나라가 크고 다양한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더 즐길 것들이 많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북쪽 베이징에서는 자금성과 만리장성을 보고 남쪽에서는 전통 마을이나 자연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한 나라 안에서도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또 한국은 여러 유튜브 영상에서 봤던 모습들 때문에 이미 체계적이고 이동이 편리한 나라라는 인상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 짧은 일정으로도 충분히 알차게 즐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명소들을 편하게 다니고 음식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중국은 반대로 워낙 광활한 땅에 다양한 매력이 숨어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싶었어요. 도시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지역마다 독특한 전통이 있을 테니 한 곳만 보고 떠나기엔 아쉬울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인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첫인상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답니다. 우선 공항 시스템이 정말 대단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안내판이었어요.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일본어, 유럽의 각종 언어들, 심지어 아랍어와 인도어까지 제공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우와,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다니
정말 전 세계 여행객들을 위한 공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했던 건 무인 안내 로봇이었어요. 공항을 지나다니는 로봇을 잡아 세우면 원하는 정보를 바로 제공해 주더라고요. 공항에서 길을 잃을 걱정이 없었어요. 사실 저는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받은 게 딱 한 번뿐이었어요. 그때는 무제한 데이터를 구매할 때였는데 이게 또 제게 엄청난 충격을 줬죠. 무제한 데이터가 미국 돈으로 $3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진짜 이렇게 저렴할 수 있어? 라는 생각에 바로 구매했죠. 그 뒤로는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여행 정보를 검색하고 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를 마음껏 쓰니까 호텔 가는 길도 제가 직접 검색해서 아주 수월하게 찾아갔답니다. 한국의 첫날부터 이렇게 편리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경험하니 이 나라에서 여행하는 건 정말 걱정할 게 하나도 없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죠. 한국에서의 첫인상은 공항에서부터 좋았지만 그 감동은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더 커졌어요. 제가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길에 버스를 이용했는데 늦은 밤 시간에도 금방 버스가 와서 정말 빨리 도착할 수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밤늦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시간대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호텔에 도착해 바로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 한 번 감탄하게 됐죠. 호텔 자체는 상대적으로 최고급은 아니었어요. 별 3개 정도 되는 호텔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청결함은 정말 최고 수준이었어요. 우선 방안이 너무 깔끔했어요. 침대는 항상 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기온과 습도가 너무 쾌적해서 숙면을 취할 수 있었죠.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제가 머무는 동안 직원분들은 제 시간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어요. 예를 들어 제가 방 안에 있을 때는 항상 웃으면서 청소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고 정말 제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거든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사실 미국에서는 잘 경험하기 힘들었던 부분이라 더 인상 깊었어요. 게다가 청소가 끝난 뒤 방에 돌아왔을 때는 항상 정돈이 완벽했어요. 침대는 물론이고 욕실의 수건도 항상 새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요. 저는 처음엔 최고급 호텔에 묵지 않아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 호텔의 서비스와 정돈 상태는 5성급 호텔처럼 느껴졌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변화를 하나 느꼈어요. 바로 머릿결과 피부결이 좋아진 것이었죠. 처음에는 설마 여행 중에 이런 걸 느낄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 차이가 너무 확실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선 한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샤워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의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미국에서 샤워를 하면 항상 피부가 당기고 거칠어지는 걸 느꼈는데 한국에서는 물이 너무 부드럽고 피부에 잔여물도 남지 않았어요. 샤워 후에도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는 게 정말 신기했죠. 심지어 로션을 바르지 않았는데도 전혀 당기지 않는 거예요. 머릿결도 마찬가지였어요. 샴푸를 한 뒤 드라이를 하면 평소보다 머리가 훨씬 부드럽고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행 중이라 특별히 다른 제품을 사용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한국의 물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머무는 호텔에서 제공되는 토너와 크림도 한 번 써봤는데 이건 정말 반전이었어요. 솔직히 호텔 제품 하면 저렴하고 품질이 별로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별 기대 없이 사용했는데 웬걸 제 피부에 흡수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피부가 매끈하고 촉촉해져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 여행을 정말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는데 특히나 한국의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5번이나 기본 요금만 내고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다는 점은
저에게 정말 충격적이었죠. 미국에서는 같은 버스로 환승한다면 최대 2번까지 가능하지만 지하철로 바꾸는 순간 새롭게 요금을 내야 해요. 대중교통 시스템이 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두 가지를 동시에 이용하기란 비용적으로나 편의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간의 교차 환승이 가능할 뿐 아니라 환승 횟수도 2배 이상 많아서 여행 내내 정말 편리했어요. 기본 요금만 내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니 여행자를 위한 나라가 따로 없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매번 다음 목적지를 이동할 때마다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행을 하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한국 지하철은 깔끔하고 정돈된 내부와 조용히 각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제가 향한 곳은 한강이었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산책로를 걸으며 멀리 보이는 빌딩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죠. 편의점에서 치킨과 맥주를 사서 한강변에 앉아 먹으며 그 분위기를 온전히 즐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에는 경복궁을 방문했는데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그 고즈넉한 분위기와 웅장한 건축물에 압도되었습니다. 가이드 투어를 신청해서 한국의 역사와 조선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 왕과 왕비의 생활상과 건물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가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경복궁을 둘러본 뒤에는 북촌한옥마을로 이동했는데 골목골목마다 아기자기한 전통 가옥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전통 찻집에 들러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한 것도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저녁에는 홍대를 방문했는데 그곳은 젊음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버스킹을 하는 밴드들, 곳곳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그리고 개성 넘치는 옷차림의 사람들까지 모든 게 활기차고 다채로웠어요. 홍대 길거리에서 파는 소떡소떡과 떡볶이를 처음 먹어봤는데 매콤달콤한 맛이 정말 잊을 수 없었답니다. 게다가 근처 작은 상점에서 한국식 액세서리와 기념품도 잔뜩 샀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매일매일이 즐겁고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차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제가 중국으로 이동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에서 머무는 기간을 좀 더 길게 잡을 거리라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작고 짧은 일정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이미 비행기 표는 예약되어 있었고 다음 여행지인 중국으로 가는 일정도 정해져 있었기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었어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저는 다음 목적지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건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크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나라일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이렇게 멋진 곳이라면 중국은 그보다 더 대단한 나라일지도 몰라 라는 설렘을 품고 중국행 비행기에 올라탔답니다. 한국에서의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떠올리며 다음 여정에서는 또 어떤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에 부풀었죠. 그렇지만 중국 공항에 처음 내린 순간부터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온통 낯선 한자들 뿐이었거든요. 저는 미국인이고 영어가 모국어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공용어잖아요. 유럽을 여행할 때도 항상 영어로 된 안내 표지판을 쉽게 볼 수 있었고 공항에서도 영어만으로 충분히 여행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당연히 영어 안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영어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모든 안내가 중국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저는 미리 찾아둔 숙소는커녕 출국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조차 막막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출국장 밖으로 나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의 안내 데스크를 찾아갔어요. 여기라면 분명 영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품고 직원들에게 다가갔죠. 그러나 제 기대는 다시 한번 완전히 깨졌습니다. 제 영어 질문을 들은 공항 직원들의 표정이 대놓고 굳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 반응에 너무 놀랐어요. 왜 이런 표정을 짓지? 내가 무례한 질문을 했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숙소에 가야 했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영어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짜증이 섞인 목소리와 빠른 중국어였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고 상황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죠.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며 아, 이게 여행 중에 겪는 언어 장벽이라는 거구나라는 걸 체감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핸드폰을 꺼내 번역기 어플을 켰습니다. 영어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안내를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번역해 직원에게 보여줬죠. 그런데 그 직원의 반응은 더 놀라웠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며 거칠고 무뚝뚝한 태도로 No English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직원은 저를 보며 중국에 왔으면 중국어로 질문하는 게 예의 아니냐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대뜸 영어로 질문해서 불쾌하다며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기까지 했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곳은 공항이었습니다. 공항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고 기본적으로 영어는 공용어처럼 쓰이는 게 당연한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지금 중국에서 너무 이기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직원이 너무 자기중심적인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하지만 예약된 여행 일정은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더 길게 논쟁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번역기 어플을 통해 어렵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안내를 받아 숙소로 향했죠. 그때는 이미 시간이 꽤 늦어 있었어요. 저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호텔 대신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소를 예약했었는데요. 막상 도착했더니 숙소 주인이 저를 보자마자 왜 이렇게 늦게 오냐며 짜증을 내는 겁니다. 저도 사실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가 나려던 찰나였지만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넘기기로 했어요. 방에 들어가 짐을 대충 풀고 침대에 눕자마자 그날 하루의 정신없는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항에서의 황당했던 순간들, 숙소 주인의 짜증 섞인 태도까지. 솔직히 저는 첫날부터 이렇게 고된 여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이 얼마나 순조롭고 편리했는지를 절실히 느끼며 그날 밤은 정말 정신없이 골아떨어졌답니다. 중국에서의 첫날부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여행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자금성과 만리장성을 둘러보며 대륙의 스케일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죠. 자금성은 그 크기와 웅장함에서 압도적이었고 황제가 살았던 궁궐의 디테일한 건축 양식은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만리장성은 말로만 듣던 그 끝없는 성벽을 직접 걸어보니 이것이 중국이 자랑하는 역사적 유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계가 보이지 않는 그 광활한 풍경은 확실히 대륙다운 매력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이곳을 둘러보며 중국의 깊은 역사와 문화에 조금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 여행 중에 저에게 큰 비상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2주간의 일정 중 일주일이 다 되어갈 무렵부터 제 머리카락과 피부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머리 길이도 길고 숱도 정말 많은 편이라 어릴 때부터 머리카락 관리를 굉장히 신경 써왔어요. 샴푸나 머리 영양제는 항상 아끼지 않았고 이번 여행에도 제가 평소 사용하던 제품들을 넉넉히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주일이 지나자 머리카락이 점점 퍼석퍼석해지더니 끝이 갈라지고 두피가 심하게 가렵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여행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긁을 때마다 하얀 각질이 우르르 떨어지는 걸 보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머리카락도 한 움큼씩 빠져서 마치 누가 잡아뜯은 것처럼
뭉텅이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저처럼 수치 많은 사람도 이렇게까지 빠지는 건 정말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머리 영양제도 꾸준히 바르고 있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던 거죠. 머리카락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부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평소에는 뾰루지나 여드름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얼굴 곳곳에 붉은 트러블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행 초반의 설렘과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황스러움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자 제가 머물던 숙소의 환경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숙소에서 씻을 때마다 처음에는 꼭 5분 정도 물을 틀어두었다가 사용해야 했거든요. 처음에 물을 틀면 딱 봐도 탁한 색깔의 물이 나왔어요. 숙소 주인은 중국은 호텔이나 가정집이나 어디든 처음에는 원래 그렇다며 시간이 지나면 깨끗한 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심 없이 사용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물이 오염된 물이었던 것 같아요. 물을 틀었을 때 나는 특유의 냄새와 탁한 색깔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 깨끗해진다고 해도 그 물이 제 머리카락과 피부에 영향을 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에서 깨끗하고 부드러운 물로 샤워하던 기억이 떠오르며 이런 물에서 씻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중국이라는 대륙의 웅장함과 문화적 매력은 여전히 대단했지만 그와 동시에 제 몸이 느끼는 불편함은 여행의 즐거움을 상당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틀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지기 시작했고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들춰본 순간 제 두피가 하얗게 드러나 보이는 걸 확인했어요. 마치 탈모 환자처럼 보일 정도였죠. 그제야 저는 이 상태로 여행을 더 이어가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결국 중국 여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어요. 여행 계획은 2주였지만 겨우 10일 만에 끝내야 했죠.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제 몸 상태를 생각하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걸 뒤로하고 급히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항공편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제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경험하며 좋은 점도 많았지만 그 모든 감상이 제 몸 상태와 환경의 불편함 때문에 퇴색되고 말았죠. 저는 빨리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가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행 중간에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아쉬웠지만 그 이상으로 저를 불안하게 했던 건 제 몸 상태의 악화였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 10일 만에 중국 여행을 마무리 짓고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저는 자연스럽게 이번 여행에서 방문했던 두 나라,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한국에서의 기억뿐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은 정말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체계적이었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따뜻했죠.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공항의 편리함부터 대중교통, 깨끗한 물, 그리고 정갈했던 호텔까지 모든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심지어 피부와 머리카락이 좋아지는 걸 느낄 정도로 환경도 제 몸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반면 중국에서의 경험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분명 자금성과 만리장성 같은 웅장한 유적지들은 대단했지만 전반적인 여행 환경은 저를 점점 지치게 했어요. 특히 물의 질과 숙소의 불편함, 그리고 언어 장벽과 사람들의 태도는 여행 내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제 머리카락과 피부가 점점 나빠지는 걸 느낄 때마다 자연스럽게 한국이 떠올랐죠. 한국에서의 깨끗하고 편안했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미국보다 더 좋은 곳일지도 몰라. 한국에서 느꼈던 체계적이고 편리한 시스템,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심, 그리고 독특한 문화는 정말 미국에서도 쉽게 느낄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이번 여행에서 한국에 머문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사실이 너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다시 여행을 간다면 꼭 더 긴 일정으로 한국에 머물며 더 많은 곳을 보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억이 이렇게 간절한 걸 보면 제게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마음속에 특별히 자리 잡은 곳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인 사라 씨의 한국과 중국 여행 이야기는 단순한 관광 후기 이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